안녕하세요. 혈관질환 올바로 알기 시즌2 네 번째 시간 혈관외과 전문의 윤우성입니다. 오늘은 급성 장관막 동맥 폐색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입맛도 없고 구토하는 횟수가 잦아지더니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이 놀라서 구급차 부르고 응급실에 왔다가 지금 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성 장관막 동맥 폐색증이라고 하는데 저 괜찮은 건가요? 복강 내 여러 장기 중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 바로 장관막 동맥입니다. 장관막 동맥에는 상, 하 두 개의 장관막 동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장관막 동맥이 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장과 대장의 약 반 정도의 혈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하 장관막 동맥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복강 동맥이나 내장골 동맥 등 다른 혈관들과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굳게 되는데요. 혈관 내에서는 이런 혈액 응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에 어떤 병변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 내에서 피가 굳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피떡 또는 혈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혈전이 혈관을 막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색전증, 혈전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만일에 팔다리 혈관을 막게 되면 사지동맥 폐색증이 되는 것이고요. 뇌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장관막 동맥을 막게 되는 경우에 장관막 동맥 폐색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관막 동맥 자체 내에서 혈전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서서히 좁아진 혈관에 갑자기 혈전이 발생하게 되면서 급성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장기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괴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기라면 장괴사로 진행하지 않고 사진과 같이 장이 부어있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류 공급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사진과 같이 괴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세 번째 사진과 같이 괴사가 광범위할 경우 남아있는 장이 부족하여 소화 및 흡수를 할 수 없어 결국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은 CT, 전산화 단층 촬영입니다. CT를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동맥 폐색 부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조형 정도를 통해 장 허혈 상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푸른 원내의 소장벽은 하얗게 조형이 되지만 노란색 부위는 조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장괴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며 실제 수술 당시 소장의 일부가 괴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혈관외과 학회에서 만드는 혈관질환 올바로 알기 시즌2 동맥질환 편을 보고 계십니다. 혈관이 막힌 범위나 부위 그리고 장괴사의 유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막힌 혈관을 재개통시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괴사된 장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혈류를 재개통하는 방법은 크게 수술적 방법과 혈관 내 치료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은 대부분의 색전증의 경우에는 색전 제거술을 시행하는 반면 혈전증의 경우라면 해당 혈관에 동반된 기전 질환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이 동맥경화입니다. 따라서 혈전 제거만으로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가혈관이나 인조혈관을 이용하여 혈관 우회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이 혈관에 조그마한 절개창을 만든 뒤 풍선도관을 이용하여 색전을 제거합니다. 이 사진은 색전 제거술을 시행하는 장면으로 장관막 동맥을 박리하여 노출시킨 뒤 혈관을 절개하고 풍선도관을 이용하여 색전을 제거합니다. 이 사진은 혈전증 환자인데 상장관막 동맥 기시부부터 석회화가 아주 심한 동맥경화 죽상판으로 막혀 있어 자가혈관을 이용하여 장골동맥으로부터 우회수를 시행한 모습입니다.
혈관내 치료 방법으로는 보통 사타구니 근처 대퇴동맥을 천자하여 도관과 유도철선을 이용하여 상장관막 동맥까지 찾아 들어간 뒤에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 막힌 부분을 확인하고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거나 색전을 흠일해내는 방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상장관막 동맥 중간 부위가 막힌 것을 볼 수 있는데 노란 원으로 표시된 부위의 도관을 통해 제거하였으며 이후 혈관 조영술상 빨간 실선으로 표시된 부위에 혈류가 다시 재개통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관내 치료는 개복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회사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회사가 진행되고 있는 환자에게 이 혈관내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장기회사에 대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 반드시 장기회사가 없다고 확신되는 환자들에게 시행해야 합니다. 실제 급성 복통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이 장관막 동맥 폐색증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빈도가 굉장히 적고 전문가들도 놓치기 쉬운 질환이기 때문에 그 급성 동맥 폐색증의 감별 진단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맥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전에 색전증을 앓으신 병력이 있는 환자분인 경우 항응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잘 받아야 되겠으며 이런 경우에 갑작스러운 복통이 발생한다면 급성 장관막 동맥 폐색증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급성 복통의 원인 중에 하나인 급성 장관막 동맥 폐색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